이번 시간은 직업 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죠. 보시면 다 알고 계시는데요. 정말로 정보 자체를 살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기증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공개적인 것이나 비공개적인 자료를 우리가 직접 찾아서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상담을 위해서 내담자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가 주는 정보 자체가 새로운 정보일 수도 있고 또 입장의 차이로 그동안 상담자 입장에서만 보던 정보를 내담자의 입장에서 다시 봤었을 때 추가되는 새로운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조사에 의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현장 방문이나 체험에 의해서도 또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겠지만 상담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주어졌을 때 이렇게도 내담자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라고 참고하셔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점검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마지막 상담의 마무리에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점검해야 할 것은 누가 이 정보의 소유자인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정보는 정말 내담자의 요구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받은 수집 단계에서 받은 정보를 앞으로 가공해야 할 텐데 가공하는 정보의 가설에 점정될 수 있는지, 부합하는지, 가설에 맞는 정보를 우리가 미리 축적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에게 전달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집 단계에서 점검해 볼 내용들이었습니다. 점검 기준은요, 계속 동일합니다. 현재 수집된 직업 정보들의 결과물이 결국에는 내담자가 최종 이용자가 될 것이니까 내담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또 밑에 내담자의 입장에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내담자의 입장에서 점검을 해야 하다 보니까요. 결국 또다시 내담자에게 전달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고 활용 가치는 무엇인지, 결국 내담자의 요구와 부합되는지와 동일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점검할 때 수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정말 활용이 가능한지, 내담자가 원하는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강조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아예 다음 장으로 넘어왔는데요. 3단원은요. 고용정보 시스템입니다. 고용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고용24는요. 용어 자체가 새로워서 그렇지 기존의 워크넷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워크넷 홈페이지, 워크넷의 이 직업 정보 시스템은요. 24년 10월 22일을 기준으로 명칭이 고용24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안정정보망이고요. 모든 온라인 고용 서비스를 한 곳에서 고용24에서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입니다. 실제로 구인 구직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인 구직자가 실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가 모두 다 있어서 또 정보 포털이라고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는 공공취업 포털인데요. 여기에 그냥 실업의 최소화 아니고요. 다른 실업이 나와도 다 틀립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실업의 종류는 마찰적 실업이라고 해서 워크넷, 고용24와 관련된 실업은 꼭 마찰적 실업인지 확인해 보시고 문제 답 골라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24 구 워크넷의 특징입니다. 위의 내용과 반복되는데요. 당연히 일자리 정보 통합 서비스이고 여러 가지 심리검사와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고용복지정책이라고 해서 일자리 인재 동향이라든지 통계 간행물 그리고 연구자료 등도 다 한 자리 고용24에 등재돼서 언제든지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채용정보 검색은요. 모든 구인, 구직자 다 활용할 수 있으나 특히 취업, 취약 계층에 우대되는 서비스를 따로 정리하여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업, 취약 계층과 빈곤층은 별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취업,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닌 사람들 너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해당하는 사람, 청년, 장년, 여성, 장애인. 저는 뭐 청년, 장년, 여성, 장애인 아니고는 뭐 또 따로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중장년층, 중자가 붙으면은 또 장년이 아니라고 답으로 골라내니까 무조건 청년, 장년, 여성, 장애인 아닌 것이 답이다 하고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모바일로 안 되는 것은 없으니까 모바일 서비스 제공은 당연하다라고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용24의 채용 정보는요. 이걸 그냥 고용24 홈페이지 가셔서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험용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놓다 보니까 괜시리 일자리 찾기는 무엇이고 구직 신청은 무엇이고 채용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하던 것을 그대로 설명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암기하시기보다는 이해하시는 것이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더 합리적이십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용24를 갔습니다. 어떻게 찾는데 10개의 테마, 채용정보 상세 검색이라든지 직종별이라든지 지역별이라든지 테마별 외에 이렇게 10가지 클릭할 것이 있다. 마음에 드는 쪽으로 클릭해서 정보를 검색한다. 알아두셔야 될 거 10가지의 테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직 신청은요. 당연히 구직을 신청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관리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직 신청으로 채용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했고 구직 신청이라고 우리의 개인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입력해서 넣어놓으면 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해당하는 구인처에서 우리에게 저절로 메일이 오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사람을 모집합니다라는 메일을 보면 우리가 채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실제로 채용 행사이네요. 채용 박람회 같은 정보를 공지함으로써 또 구인자, 구직자 동시에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24에서 채용정보 상세 검색 10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10가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개가 있다. 맞지요? 연령별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뭐 이 10가지가 뭔지 모르셔도요. 우선은 연령별 채용 정보는요. 모든 사이트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렇게 연령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24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직업 정보에서 연령별 채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하면은 이거는 틀린 답이다 라고 한꺼번에 많은 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가지의 채용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 안에 상세 검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검색어를 실제로 넣거나 검색어 키워드, 직업명을 가지고 검색어를 넣거나 직종이나 지역 구분, 재택 여부 가능, 경력, 학력, 고용 형태, 희망 임금, 고용24에 입사 지원을 넣음으로써 아까 전에 다시 정보를 받는다고 했죠. 이렇게 상세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바로 기업 형태입니다. 기업 형태는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대기업, 중견기업, 다 강소기업 있는데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형태별인 것은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고 기업 형태가 아닌 것은이 잘 나오는데
중소기업은 없고 여기 무슨 친화는 나오는데 환경 친화 기업도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또 없는 것은 눈 크게 뜨고 찾아봐도 금융기업은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 없고요. 환경 친화 없고요. 금융 관련된 기업은 없다라는 이 세 가지를 이 10가지 대신에 알아두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고용24에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봤더니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랑 중장년 내일센터, 청년 우리 학교 취업 지원식,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구분하실 줄 모르셔도 되고 암기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여기서 주요하게 알아봐야 되는 것은 치아 계층에 우대하는 서비스가 있다 해서 위의 내용을 더 잘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직업과 진로입니다. 고용24에는요. 한 면에는 특히 핸드폰으로 검색할 때 처음에 들어가 보면 한쪽에는 이렇게 채용과 관련된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는 쪽이 있고요. 아예 한쪽은 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위에까지 알아본 것은 채용과 관련된 것, 지금부터 알아보는 것은 직업심리검사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직업심리검사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총 21종이나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총 21종 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9가지가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11여종이 있다라는 것, 이 개수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청년 시험 중에 심리검사 이런 테스트 중에 단 하나 직업 흥미 탐색 검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왜 나오냐면 나머지는 인터넷과 지필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흥미 탐색 검사와 가치관 검사 이 두 가지는 인터넷으로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제공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지금까지는 직업 흥미 탐색 검사 간편형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가치관과 흥미 탐색 나머지 아닙니다. 가치관과 흥미 탐색 검사는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12종이 있는데요. 아까 두 개 합쳐서 21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12종 검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될 것은 직업선호도 S와 그리고 직업선호도 L형이라는 거죠. S는 짧은 거 그리고 L형은 긴 것을 롱의 약자를 따서 하는 것인데요. 직업선호도 S형은 시간이 짧아. 그러니까 내용도 딱 직업선호도 검사만 하고요. L형은 길어요. 길어서 3가지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나오네요. 구분할 줄 알아셔야 돼서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S형은 흥미검사, 홀랜드 검사라 해서 현탐의 사진감만 구별할 수 있고 L형은 흥선생 해서 흥미, 성격, 생활검사, 생활사 검사라고 하기도 하고 생활검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L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흥미, 성격, 생활사 검사 아닌 것이 답이다 해서 흥미, 성격, 생활사 아닌 것이 답. 흥미는 똑같이 홀랜드 현탐의 사진관이고요. 성격 검사는 외호, 성, 정, 경 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빅5 검사를 성격 검사로 대신하고 있고 생활사, 생활검사는 이렇게 9가지의 영역을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종교성은 있고 가치관은 없다라고 해서 이 2가지를 잘 확인하십니다. 종교성 생활검사에 있고 뭐가 없다고요? 가치관을 파악하는 검사는 생활사에 없다입니다. 성인용 직업검사의 직업 적성검사의 세부 내용입니다.
적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죠. 직업 적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검사를 실시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언어력을 비롯해서 총 사고 유창력까지 이런 적성의 요인들을 검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에는요, 포함되지 않는 것 해서요, 과학 적성 없습니다. 지금 과학 적성이 늘 답으로 나온다라는 것과 두 번째, 이런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어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휘력 검사와 문장 독해력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렇게 매칭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나머지는요, 다 매칭하는 것이 두 가지, 이쪽에선 두 가지, 이쪽에선 제가 한 가지 있는 것을 분류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시험에는 늘 사물지각력 검사를 사물지각력 검사 단 하나의 하위 검사로 실시하는데 시험에는 두 가지로 나오면서 또는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사물지각력 검사는 사물지각력 검사를 통해서 적성을 파악한다. 사물지각력은 사물지각력 검사를 통해서 파악한다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문제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나왔을 때 일단 사물지각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시는데요. 구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의 적성 요인과 하위 검사의 연결로 틀린 것은 사물지각력. 아, 이거 일부러 맞춰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동안의 기출 모든 것을 제가 확인해서 이 문제만 8번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번호는 바뀔 수 있겠지만 항상 사물지각력은 무엇으로 한다? 그렇죠. 너무 이게 뻔한 소리라서 설마 그렇겠어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사물지각력은 사물지각력 검사를 통하는 거지 조각 맞추기나 그림 맞추기 검사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인 말고요. 청소년 이번에 직업 흥미검사입니다. 청소년도 S형이나 L형처럼 흥미검사는 일단 현탐의 사진관 홀랜드 흥미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현탐의 사진관 흥미검사 실시하고요. 기초 흥미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나누어 보고요. 하위 척도 이렇게 나눌 때 어떤 척도로 활용해서 뽑아내는가 하는 그 척도 재는 방식인데 뭘로 재냐면 활동 척도를 재고 두 번째 자신감 척도를 재고 마지막으로 직업 척도를 잽니다. 또 한 번 가치관 척도는 없습니다. 우리 뭔가 생활사 검사할 때와 청소년 하위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치관이다. 생각보다가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은 잘 없고 우리 심리 때 가치를 내담자의 가치를 파악하는 기법 했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가치관 없다. 하나 더 없다라는 겁니다. 말했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존백, 가자, 체절이라고 해서 존경하는 사람, 백일몽, 과거 선택 경험, 그리고 자유시간과 금전 비용 사용하는 것, 체크리스트에 목록 세우는 것, 절정 경험, 존백, 과자, 체절에서 절정 경험을 파악함으로써 내담자의 가치를 파악한다라는 것. 시험에 이렇게 써놓고 뭘 파악하는 것이냐?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존백, 가자, 체절 아닌 것이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지금 나오는 모든 정보의 내용에서는 가치관 파악하는 문제 없다라고만 정리하시면 여러분 답 고르시는데 매우 편리하실 겁니다. 직업 정보를 찾는 방법입니다. 워크넷에서 직업 정보를 찾는 방법 알아보는 거죠. 직업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정말 키워드를 검색하고요. 조건을 검색하고요. 조건을 검색한다는 것은 1번으로 연봉과 전망을 검색하는 것인데요. 자, 분류별로 하는 것은 이렇게 잘 구별되어 있다는 것만 아시고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것은 이렇게 조건별 검사에서 전망이 발달하라는 것은 도대체 뭔데? 상위 10%가 매우 밝음은 20%이다. 상위 10%가 지금 고용24 워크넷에서 전망이 매우 밝음의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망하면요. 한국 직업 전망서에서도 전망을 5개의 부로 구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밝음, 밝음 해서 이렇게 가장 밝음에 해당했었던 것은 2%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워크넷에서 조건별 검사할 때 워크넷 고용 24에서 바뀐 새 이름 고용 24에서 조건별 검색에서 직업 전망이 밝다는 것은 상위 10%에 해당을 하고 또 이 조건별 검색의 두 번째로는 연봉으로도 검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키워드는요, 이렇게 검색칸에 저절로 자기가 쓰고 싶은 키워드, 만약에 영양사면 영양사, 직업상담사면 직업상담사, 이렇게 실제로 내가 아는 직업을 그렇죠, 키워드로 써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 관련된 직업 전망이 매우 밝은 부류는 어디이냐 클릭해서 파악할 수 있고, 또 모든 직종에서 아니면 어떤 조건별로 체크를 해놓을 수도 있지만 모든 직종에서 내가 원하는 이 연봉을 클릭해서 그 연봉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파악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조건별 직업 전망과 연봉으로 검색하는데 뭐죠? 그렇죠. 직업 전망에서 매우 밝음은 상위 10%이다 라는 거 꼭 가지고 가십니다. 자, 다양한 직업의 세계는요, 다양한 직업이니까 새로운 직업이나 이색 직업이나 대상별로 나눠서 찾아보거나 테마별로 나눠서 찾아보는데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과 정보입니다. 이 부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골 때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골 때린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정말 골이 흔들흔들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학과 정보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고용24에서 직업에 대해서 찾아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검색어나 직업 전망이나 연봉을 통해서도 찾아보고요. 대학생의 경우에는 나의 전공학과를 클릭해 봄으로써 우리 전공을 한 선배들은 이런 자격증을 따는구나, 이런 직업을 가지구나 해서 실제로 어떤 정보의 직업명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해당하는 과를 클릭함으로써 확장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페이지라는 거죠. 그래서 학과 정보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고용24 구 워크넷의 한 부분에 포함된 내용이고 실제로 이런 학과는 이 기준, 7개 계열 기준으로 전국 대학교에서 학과 단위가 구분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열이 7가지이다라는 것이 시험 문제, 8계열이 아니라 7계열이다. 럭키 7 계열이다 라는 것 1번으로 가져가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눠진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해서 이 7개가 아닌 것은 했을 때 항상 아닌 것은 문화, 관광 계열이 답으로 나왔습니다. 7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7개가 아닌 것은 문화, 관광 계열이다 해서 학과 정보에서 첫 번째 문제 가져가십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정말 복잡해서요. 저는 나머지가 탄탄하게 맞춰주면 이 페이지는 사실 버리라고 권장해주고 싶습니다. 그치만 너무 잘 알아. 나는 이런 거 암기하는 건 식은죽 먹기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시험 문제, 인문학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회학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 교육학과에 해당하는 것. 교육학과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교육이 뒤에 다 붙어 있어서 교육학과에 해당하는 것은 뒤에 교육 붙어 있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자, 머리 아픈 거, 자연과 공학에 해당하는 것 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슬슬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의학도요, 보면 대충요, 이해할 수 있고요. 예체능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잘 없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중에 잘 나오는 것들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고요. 공학 중에는요, 공학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공학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놓은 부분만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한번 눈으로 보신 다음에 나 이 문제 꼭 맞춰야 돼. 나는 100점을 필히 목표로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좀 구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나는 80점으로 합격할 거야. 나는 70점으로 합격할 거야. 합격이 중요하지. 이거 어떻게? 그렇죠. 한 문제 더 맞추려고 차라리 기출을 하나 더 보시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과 계열이 뭘 의미하는지만 파악하시고 전체에서 7계열이 맞고 8계열이 아니다. 7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화 관광 계열이다. 이렇게까지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외우고 다 딱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보다 차라리 한 문제 틀리고 나머지 3문제 더 맞추는 것을 더 권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똑같이 그냥 말씀드렸던 고용24 홈페이지에 학과 검색을 하는 실제로 홈페이지 모습을 따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이색학과가 있긴 하지만 이색학과에는 따로 검색하는 것이 특별히 없어서 보통 7개, 8개잖아요. 그래서 8개 답 체크하시면 혼자 틀리십니다. 7계열로 나누어져 있고 기타 이색학과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이 아무리 8개라고 우기셔도 답은 7계열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용24에서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인데요. 전반적으로 여러 과목에서 보셨을 거예요. 취업희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성취 프로그램이라 해서 캣불부터 시작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취업특강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취업 역량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십니다. 성취 프로그램에 캣불이 있고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청년 취업 역량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 용어를 보고 여러분 단기 집단 상담 어느 정도를 하면 단기 집단 상담이라고 할까요? 반대로 장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도대체 또 장기는 얼만큼 이어질 때 장기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느냐? 얼만큼? 네. 보통 장기 집단 프로그램은요. 3일에서 5일. 여러분 혹시 일주일, 10일, 30일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집단 상담은 최소화로 모이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고 했었죠. 많이 모이면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는 왠지 많이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 되면 최소한으로 가서 최대 효용 가치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마음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집단 상담은요. 3일에서 5일 정도만 해도 우리는 이것을 장기라고 표현을 하고 단기 집단 상담이라고 표현하는 이 프로그램은요. 3시간, 실은 30분만 해도 단기 집단 프로그램을 운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이 아니라 그냥 단기 상담일 경우에는요. 사실대로 실제적으로 3분만 진행해도 그렇죠. 진로교사가 쉬는 시간에 몇 학년 몇 반 누구 불러와 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 넘기더라도 그것은 단기 상담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3분에서 5분도 단기 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프로그램 중에서요. 우리가 진짜로 알고 가야 하는 것은요. 월드잡 플러스라고 해서 해외 진출 관련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월드잡. 이름도 딱 월드잡이니까 해외 취업 정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요. 일모아 사이트라고 해서 일자리 사업이 및 참여자 선발 업무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미 다 온 사람들을 위해서 업무 지원을 어떤 거? 뽑는 것, 참여자 선발을 위해서 일모아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고 커리어넷이라고 해서 직업 정보망, 빅데이터라고 해서 공공기관 공공 데이터를 통합하는 창구입니다.
거의 이 사이트 이름을 통해서 뭘 하는지 다 파악할 수 있지만 문제 풀어보시면서 다지기는 스스로 꼭 한 번씩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큐넷입니다. 우리 큐넷 안 친한 사람 없습니다. 직업상담사 여러분 자격증 응시할 때도 큐넷, 그리고 합격증을 받을 때도 큐넷에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격시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자격정보 시스템을 큐넷이라고 합니다. 위에 다양한 프로그램처럼 자격정보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큐넷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큐넷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했었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큐넷에서 제공하는 자격 정보는 국가 자격, 민간 자격, 그리고 외국어가 아니죠. 외국 자격인데요. 이 외국 자격은 우리나라에서 땄도 이 나라에 가서 활용할 수 있고, 이 나라에서 딴 것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과정만 거치면은 활용할 수 있게 조약을 맺었던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나라 나오겠죠. 6개국의 자격제도의 운영체제와 현황, 자격제도 특징들과 정보를 제공하고 호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나라는 어디냐면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호주, 프랑스입니다. 영미가 독일 가서 호프 마십니다. 영미, 쟤랑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어릴 때 자랐는데요. 서울에 이제 대학교 올 때 왔다라는 거죠. 그때 안동에서 같이 올라온 유일한 친구가 이렇게 실명을 말해도 아무도 모르겠죠? 최영미라고 저의 절친 친구가 있습니다. 자, 영미, 독일, 호프. 원래 또 제 친구 영미는 진짜로 말술입니다. 술 잘 마셔요. 부럽습니다. 저는 또 술을 못 마셔서 제 친구가 술 마실 때 약간 대리만족이 있는데 술 마시고 나면 할 말을 막 시원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해도요. 밖에 나가면 의외로 말을 잘 못하는 소심이입니다. 소심이. 갑자기 말하고도 또 갑자기 좀 그 소심이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지려고 하는데요. 여튼 큐넷에서 제공하는 외국 자격, 나라가 아닌 것 나오기 때문에 영미, 독일, 호프 꼭 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외우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영미, 독일, 호프입니다. 자, 큐넷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술 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입니다. 당연히 시험 정보, 기본 정보, 우대 현황, 일자리 정보, 수험자 동향 다 나옵니다. 아닌 것, 엉뚱한 답 나오는데요. 이거 큐넷 우리가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척 보면 다 푸실 수 있으십니다. 수수료 당연히 시험 정보에 있고 취득 방법도 있고요. 기본 정보에 올해, 작년에 얼만큼 응시했는지 직업상담사 2024년에 16,000명 정도 응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디에서 봤냐라고요? 바로 큐넷 기본 정보에서 봤습니다. 합격률 50%, 뭐 40% 이런 거 다 큐넷에 들어가서 클릭해 보시면 다 소상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우대 현황이라고 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면 어떤 우대 사항이 있는지도 미리 다 잘 정리되어 있고 일자리 정보 당연하고 수험자 동향, 연령, 성별, 직업별, 응시, 목적별로 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정평가형 자격이라고 해서 우리 직업상담사도 검정형이 있고 가정평가형이 있는데요. 큐넷 안에 이 가정평가형 자격 안내에 대해서도 자세히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시험 검정형 시험 보신다고 큐넷에서는 검정형만 있는데 하고 놓치지 마시고 공평하게 정보를 주는 것은 모두 다 올라와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HRD입니다. 우리 HRD에서요, 이렇게 예전에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서 어떤 과정을 신청해서 실제로 수강하려고 할 때는 어떤 교육 정보들이 떠 있는지 어디에 가서 확인하냐면 바로 HRD 넷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훈련 포털이라고 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HRD에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냥 검색창을 통해서 포털 검색창을 통해서도 많이 검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포털 정보 사이트에서 올라와 있는 정보의 원 자료는 다 HRD가 공급 철화라는 것. HRD에서 직업 훈련을 관련된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명과 운영 기간과 과정, 평가 방법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말씀드렸듯이 내일 배움 카드에 관련된 정보들과 이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을 하려면 발급받으려면 먼저 동영상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 동영상도 어디에 있냐라면 HRD넷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들었던 많은 과정들을 나의 이름 아래에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내가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다 연계돼서 뜨는 거라서 내가 그동안 무슨 교육을 받았지 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맞춤형 정부 지원 안내가 뜨고요. 고용센터나 이것이 필요할 때, 이 과정을 들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용센터 기관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우리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이론서에요. 정말 그 어떤 이론서보다 많은 기출을 담아져 놨습니다.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는 정말 실전을 높이는 것이고요. 이런 체크 기출을 통해서는 시작, 그러니까 내용별로 문제 다지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마치시고 다음 강의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내가 확인한 것들이 풀려지는지 기출로 확인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